그러면 이 시에 쓰인 상징적 표현과 그 효과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에서는요, 꽃과 같이 상징적 의미를 지니시는 시어들이 꽤 있죠. 한번 쳐다본다면, 예를 들어서 몸짓, 이것도 그냥 단지 어떤 몸의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의미 없는 존재. 뭐 서로 인식되지 않는, 그죠? 그런 존재. 그 다음에 눈짓은요, 뭐예요? 우리가 깜빡깜빡거리는 눈이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 그죠? 인식되는 존재, 말하는 이가 지향하는 존재, 대상, 뭐 이렇게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름, 이것도 명찰이 아니죠. 대상을 인식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상징적인 시어,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느냐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먼저 좀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이 상징적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독자들이 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다양한 상상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이것이 또 상징적 시어의 효과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징적 표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징적 표현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고 메모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상징은요, 크게 개인적 상징, 관습적 상징, 원형적 상징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상징은요, 개인이 독창적으로, 시인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상징이죠. 지금까지 없었던 추상적인 뜻을 암시하는, 나타내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죠? 김춘수의 꽃과 같은 것이죠. 그에 비해서 관습적 상징은요,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보편화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사회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그런 상징이에요. 비둘기 하면 평화, 십자가 하면 기독교 또는 예수, 소나무 하면 절개, 지조,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형적 상징이에요. 원형적 상징. 이것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징이에요. 그죠? 해 하면 밝음, 희망, 이런 거고요. 별 하면은 이상, 꿈, 불 하면 정열, 생명, 이런 것들이에요.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시에서 쓰이는 것들은요, 주로 개인적인 어떤 상징이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해 하면요, 태양이지만, 이거는 뭐예요? 희망, 새로운 날이 밝아옴,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그냥, 날이 밝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희망이, 새로운 날들이, 밝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몇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까요? 네. 평화, 반가운 소식을 전하니, 이거 상징적인 표현은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가장 일반적으로 비둘기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 세상 푸른 하늘에 비둘기를 날게 하자. 그냥 비둘기 새를 날리는 게 아니라 평화. 그죠? 평화가 오게 하자. 이런 의미. 그죠? 상징적인 의미를. 그럼 탄생, 희망, 새로운 시작.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대표적인 뭐예요? 봄이에요. 봄. 겨울이 지나고 이제 나이별에도 봄이 온다. 별도 상징적인 의미겠죠. 봄도 상징적인 의미일 거예요. 여기서 봄이라는 것은 탄생, 희망,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조와 절개하면 대표적인 상징이 뭐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국화, 소나무, 대나무, 이런 것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이건 관습적인 상징이 되겠어요. 그죠? 국화는 찬소리를 맞아, 그러니까 국화, 소리, 이런 것들이 다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시의 또 하나의 표현 방식인 상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원관념을 숨기고 보조관념만 제시하여 추상적인 사물이나 관념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별은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별하는 것은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둔 민중 또는 민족 의식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봄, 그죠? 또는 빼앗긴 들,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의미죠. 예를 들어서 빼앗긴 들은 일제강점기의 우리나라, 그죠? 봄은 광복, 새로운 희망, 뭐 이렇게 상징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조심해야 될 거, 비유와 상징의 차이입니다. 비유는요, 바로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다시 말해서 1대1로 분명하게 연결된다는 것이죠. 좀 쉽죠? 그에 비해서 상징은 원관념이 안 드러나요. 그리고 보조관념만 드러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원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뭔가가 잘 안 잡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그런 것들이 상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비유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단원 마음을 울리는 표현, 세 번째 소단원 꽃, 김춘수의 꽃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상징적 표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한 거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돌발 퀴즈 이어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